안녕하세요. 오늘은 딕셔너리의 내부를 완전히 뜯어보겠습니다. 왜 딕셔너리는 O, 1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유니티 게임 개발에서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딕셔너리를 단순히 쓰는 것을 넘어서 언제 왜 최적화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니티 게임에서 몬스터 100마리를 관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특정 아이디의 몬스터를 찾아야 할 때 리스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맨 앞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100마리면 평균 50번, 10,000마리라면 평균 5,000번을 비교해야 하죠. 이것을 업데이트 루프 안에서 매 프레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초당 60프레임이라면 초당 최대 60만 번의 비교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리스트 검색이 ON이라는 의미입니다. 딕셔너리는 전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도서관을 떠올려보세요. 서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서 책을 찾는 방법이 있고, 서가 번호를 미리 알고 바로 그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죠. 딕셔너리는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키를 수학 함수에 넣어서 서가 번호, 즉 버킷 인덱스를 계산하고 바로 그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수학 함수가 get 해시코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10,000개든 1,000,000개든 항상 같은 경로로 바로 찾아갑니다. 이것이 평균 5일의 비밀입니다. 코드를 보면 몬스터즈의 101번 키로 오크를 저장할 때 내부적으로 100일의 해시코드를 계산해 버킷에 저장합니다. 나중에 몬스터즈 100일을 조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일을 get 해시코드에 넣어 버킷 인덱스를 계산하고 바로 그 위치로 이동합니다. 리스트처럼 처음부터 순회하지 않습니다. 키만 알면 위치를 즉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키 100일이 들어오면 get 해시코드가 호출되어 해시코드 값이 계산됩니다. 그 값을 버킷 개수로 나눈 나머지가 버킷 인덱스가 되죠. 예를 들어 101% 칠은 3이니까 밑줄 버킷즈 배열의 3번 인덱스로 이동합니다. 밑줄 버킷즈 3번은 밑줄 엔트리즈 배열의 0번을 가리키고 있고, 밑줄 엔트리즈 0번의 실제 키와 값, 즉 키 101 밸류 오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검색 경로가 딱 3단계입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 경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나중에 자주 나올 아웃 키워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웃은 메서드가 반환값 외에 추가 값을 호출자에게 전달할 때 쓰는 키워드입니다. 트라이겟 밸류가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성공 여부는 불로 반환하고 실제 값은 아웃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메서드 내부에서 반드시 아웃 변수의 값을 할당해야 한다는 계약이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이것을 강제하죠. 이제 딕셔너리의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단넷의 딕셔너리 소스 코드를 실제로 열어보면 핵심 데이터 구조는 딱 두 개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려한 틀이나 복잡한 자료 구조가 아닙니다. 두 배열이 전부입니다. 코드를 보면 밑줄 버킷즈는 인트 배열입니다. 각 인덱스가 버킷이고 그 값은 밑줄 엔트리즈 배열에서의 첫 번째 항목 인덱스를 가리킵니다. 밑줄 엔트리즈는 엔트리 구조체 배열로 실제 키값상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엔트리 구조체 안을 보면 해시코드, 넥스트, 밸류 이렇게 4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해시코드는 충돌 시 빠른 비교를 위해, 넥스트는 같은 버킷에 여러 항목이 있을 때 연결, 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씁니다. 넥스트가 -1이면 이 버킷에서 더 이상 항목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애드가 호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애플 10을 추가한다고 하면 먼저 스텝 1에서 애플의 get 해시코드가 호출되어 해시코드가 계산됩니다. 스텝 2에서 그 해시코드를 버킷 개수로 나눈 나머지로 버킷 인덱스를 구합니다. 스텝 3에서 해당 버킷이 비어있으면 밑줄 엔트리즈 배열의 엔트리를 저장하고 밑줄 버킷즈, 그 인덱스의 엔트리 위치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만약 두 개의 키가 우연히 같은 버킷 인덱스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해시 충돌입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새 엔트리의 넥스트를 기존 엔트리를 가리키게 해서 같은 버킷의 연결 리스트를 만듭니다. 검색 시에는 버킷에서 시작해 체인을 따라가면서 이퀄즈로 정확한 키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get 해시코드와 이퀄즈는 반드시 함께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도서관 비유로 설명하면 get 해시코드는 어느 서가에 있는가를 결정하고 이퀄즈는 정확히 이 책이 맞는가를 최종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계약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a.equals b가 true 가면 a.get 해시코드와 b.get 해시코드도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이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키가 논리적으로 같은데 해시코드가 다르면 딕셔너리는 서로 다른 버킷에서 찾습니다. 값을 저장했는데 영영 찾을 수 없는 버그가 생깁니다.
딕셔너리가 가득 차면 리사이징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현재보다 큰 소수 크기로 새로운 밑줄 버킷즈와 밑줄 엔트리즈 배열을 새로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 모든 엔트리를 새 배열에 하나씩 재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배열은 GC 대상이 됩니다. 버킷 크기가 항상 소수인 이유는 나머지 연산이 해시값을 더 균일하게 분산시켜 충돌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리사이징이 O&N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비쌉니다. 시간 복잡도 표를 보겠습니다. 추가, 조회, 삭제 모두 평균 5일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O&N이 될 수 있죠. 모든 키가 get 해시코드 계산 후 동일한 버킷 인덱스를 갖게 되면 버킷 하나의 연결, 리스트가 무한정 길어지고 결국 선형 탐색과 같아집니다. 단넷 코어 3.0부터는 이런 악의적인 입력을 막기 위해 랜덤 해싱을 도입했습니다. 프로세스마다 해시 알고리즘에 무작위 시드 값이 추가되어 외부에서 충돌을 유도하는 DOS 공격을 방어합니다.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쓸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키가 있는지 먼저 컨테인즈 키로 확인하고 그 다음 인덱서로 값을 꺼내는 패턴입니다. 언뜻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이 방식은 내부적으로 해시 계산을 2번 수행합니다. 버킷 탐색을 2번 하는 거죠. 업데이트 루프에서 초당 60번 호출된다면 불필요한 버킷 탐색이 초당 60번 추가로 발생합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컨테인즈 키를 먼저 호출해 키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디트 인덱서로 값을 꺼냅니다. 네 번째 줄 컨테인즈 키 호출 때 해시 계산과 버킷 탐색이 한 번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줄 get 밑줄 아이템 호출 때 완전히 동일한 해시 계산과 버킷 탐색이 다시 한 번 일어납니다. 두 줄이 내부적으로 정확히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IL 코드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컨테인즈 키가 콜버트로 호출되고 네 번째 줄에서 get 밑줄 아이템이 또 콜버트로 호출됩니다. 각 콜버트마다 딕셔너리 내부에서 get 해시코드 계산, 버킷 인덱스 계산, 체인 탐색이 전부 실행됩니다. 완전히 동일한 작업이 2번 실행되는 것이 IL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해결법은 try get value 하나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try get value는 해시 계산, 버킷 탐색, 값 반환을 단 한 번의 내부 탐색으로 처리합니다. 키가 있으면 true를 반환하면서 동시에 9개의 변수로 값을 전달합니다. 컨테인즈 키와 인덱서를 따로 쓰는 것 대비 버킷 탐색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IL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9개 변수 주소를 준비하고 세 번째 줄에서 try get value 하나만 콜버트 됩니다. 이전 코드에서 2개의 콜버트가 있던 것과 비교해보세요. 하나로 줄었습니다. 해시 계산이 한 번만 일어나고 버킷 탐색도 한 번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패턴 변경이지만 핫패스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실전 최적화는 초기 용량 설정입니다. 딕셔너리를 기본 생성자로 만들면 초기 버킷 수는 0입니다. 항목을 추가할 때마다 용량이 부족해지면 리사이징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리사이징은 기존 밑줄 버킷과 밑줄 엔트리즈 배열을 버리고 새 배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버려진 배열은 GC의 대상이 되죠. 유니티의 벨 GC는 이 순간에 스톱 월드 방식으로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딩 중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프레임 드롭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코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 나쁜 예시를 보면 기본 생성자로 딕셔너리를 만들고 100개 항목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 줄 주석에 나온 것처럼 이 과정에서 리사이징이 무려 12번 발생합니다. 370, 17, 23 소수를 따라 올라가면서 배열을 새로 만들고 재배치하는 작업이 12번 반복되는 것이죠. 아래쪽 계산된 예시를 보면 생성자의 128을 넘겨서 시작부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100개를 추가해도 리사이징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생성자의 128을 넘겨도 실제 버킷 수는 정확히 128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시 헬퍼즈.get 프라임이 호출되어 128 이상의 가장 작은 소수를 버킷 크기로 씁니다. 128보다 큰 가장 작은 소수는 131이니까 실제 버킷 수는 131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예상 항목 수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니티에서 권장하는 패턴을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awake에서 초기화합니다. 8번째 줄 주석처럼 예상 몬스터 수를 미리 전달해서 게임 플레이 중 리사이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14번째 줄 주석을 보면 int 키는 박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int는 기본 타입이고 이퀄리티 컴페어러가 박싱 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패턴, awake에서 용량 지정과 try get value 사용이 유니티 핫패스에서 딕셔너리를 안전하게 쓰는 기본입니다. 기본 get 해시 코드와 equals 대신 커스텀 비교 로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템 이름을 대소문자 구분 없이 검색해야 하는 경우죠. 이럴 때 iQuality 컴페어러를 생성자에 전달하면 딕셔너리 전체의 비교 로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생성자에 string comparer.ordinal ignore 케이스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드로 저장해도 소문자 소드나 대문자 소드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string comparer, ordinal ignore 케이스는 단넷이 제공하는 내장 iQuality 컴페어러 구현이라 직접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에서 아이템 코드나 태그를 대소문자 무관하게 처리할 때 유용한 패턴입니다. 이제 함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struct를 딕셔너리 키로 쓸 때입니다. struct는 값 타입이라 스택에 살고 힙 할당이 없어서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iQuotable 구현하지 않으면 딕셔너리가 내부에서 equals를 호출할 때마다 팍싱이 발생합니다. 팍싱은 struct를 힙에 복사하는 작업이고 이는 GC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빠를 것이라 생각한 struct 키가 오히려 GC 압력을 만드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배드키 구조체를 보겠습니다. get 해시코드는 구현되어 있지만 iQuotable을 통한 equals는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줄 주석처럼 equals가 없으면 value type.equals 호출되는데 이것은 리플렉션 기반 비교라 느립니다. 13번째 줄을 보면 equals 호출 시 b를 오브젝트로 캐스팅합니다. 이 순간 팍싱이 발생합니다. 딕셔너리가 키를 비교할 때마다 이 팍싱이 반복됩니다. IL을 보면 팍싱이 눈에 보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박스 배드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배드키 크기의 메모리가 힙에 할당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에서 system.object의 equals가 콜버트로 호출됩니다. 딕셔너리에서 키를 조회할 때마다 이 박스 명령어가 실행되고 비교할 때마다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결국 스트럭트를 썼지만 힙 할당이 없다는 장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해결법은 iQuotable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굿키가 iQuotable 굿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의 equals 메서드는 굿키 타입을 직접 받습니다. 오브젝트가 아닌 굿키 타입으로 받기 때문에 팍싱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스택에 있는 값을 그대로 비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7번째 줄 a.equals b를 보면 이번에는 오브젝트로 캐스팅하지 않고 굿키를 그대로 넘깁니다. 컴파일러가 iQuotable 구현을 발견하고 팍싱 없이 직접 비교하는 코드를 생성합니다. equality comparer t.default도 t가 iQuotable을 구현하면 팍싱 없는 제네릭 equality comparer 를 선택합니다. 딕셔너리가 내부에서 바로 이 경로를 씁니다. IL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b를 로드하는데 박스 명령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서 굿키의 equals가 콜로 직접 호출됩니다. 콜버트가 아니라 콜입니다. 콜은 정적 디스패치로 콜버트보다 빠르고 팍싱도 전혀 없습니다. 힙 할당 0입니다. 마지막 줄 주석이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죠. 단순히 iQuotable 하나를 구현했을 뿐인데 IL에서 박스 명령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함정은 가변 객체를 키로 쓰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딕셔너리는 키의 해시코드로 버킷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키로 저장된 객체의 상태가 나중에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시코드가 달라지고 다른 버킷에서 찾게 됩니다. 저장은 됐는데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조용한 버그라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뮤터블 키는 밸류 프로퍼티가 셋도 있는 가변 클래스입니다. 10번째 줄에서 키를 생성하고 11번째 줄에서 딕셔너리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때 해시코드는 밸류의 기준으로 계산되어 특정 버킷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13번째 줄에서 key.value를 999로 변경했습니다. 이 순간 get 해시코드가 반환하는 값이 바뀝니다. 16번째 줄에서 try get value를 호출하면 found가 false가 됩니다. value 999의 해시코드로 버킷을 찾으니까 데이터가 저장된 버킷과 다른 위치를 탐색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딕셔너리 안에 있는데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법은 키 타입 자체를 불변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스트링, 인트, 가이드처럼 불변 타입을 키로 쓰거나 커스텀 타입은 셋을 제거해 한번 생성된 후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뮤터블 키를 보면 밸류 프로퍼티에 get만 있고 셋이 없습니다. 7번째 줄처럼 생성자에서만 값을 받고 이후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딕셔너리에 넣은 키의 해시코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키는 불변으로 설계한다는 원칙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 함정은 포이치 중 컬렉션 수정입니다. 6번째 줄처럼 포이치 안에서 dict.remove를 호출하면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딕셔너리는 내부 밑줄 버전 필드로 변경을 감지합니다. 포이치가 시작될 때 버전을 기록하고
무브넥스트가 호출될 때마다 현재 버전과 비교합니다. 애드나 리무브가 실행되면 버전이 달라지고 즉시 예외가 터집니다. 9번째 줄부터 나오는 해결 패턴을 보겠습니다. 삭제할 키를 먼저 별도 리스트에 모아두고 포이치가 끝난 뒤 별도 루프에서 삭제합니다. 순회와 수정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문제입니다. 딕셔너리를 모노 비헤이비어 필드로 선언해도 인스펙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유니티 엔진이 딕셔너리를 직렬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디터에서 초기 데이터를 설정하려면 우회 패턴이 필요합니다. 우회 패턴을 보겠습니다. 직렬화 가능한 구조체 아이템 엔트리를 만들어 키와 값을 한 쌍으로 묶습니다. 11번째 줄에서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리스트 아이템 엔트리를 선언합니다. 이 리스트는 인스펙터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줄의 실제 딕셔너리는 시리얼라이즈 필드가 없으니 인스펙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어웨이크에서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변환하면서 동시에 밑줄 아이템 리스트.count를 초기 용량으로 넘겨 리사이징도 방지합니다. 인스펙터 편의성과 런타임 성능을 모두 챙기는 패턴입니다. C# 버전별로 딕셔너리 관련 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C# 5.0 이하에서는 add 구문을 씁니다. 첫 번째 줄처럼 중괄호 안에 키값상을 넣는 방식인데 중복 키가 있으면 아규먼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C# 6.0부터는 인덱스 초기화 구문이 추가됐습니다. 8번째 줄처럼 대괄호 문법을 씁니다. 13번째 줄처럼 중복 키가 있어도 예외 없이 마지막 값으로 덮었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 동작에서 다른 결과를 냅니다. IL을 비교하면 왜 동작이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C# 6.0 인덱스 구문은 셋 밑줄 아이템을 호출합니다. 10번째 줄을 보면 9버전 add 구문은 add를 호출합니다. 셋 밑줄 아이템은 인덱서 세터로 이미 키가 있으면 값을 덮었습니다. add는 중복 키 시 내부에서 아규먼트 익셉션을 스로우합니다. 문법이 달라 보여도 IL에서 완전히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는 차이입니다. 단넷 5 이상을 사용한다면 컬렉션즈 마샬이라는 고성능 AP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운팅이나 누적 패턴, 즉 키가 있으면 값을 증가시키고 없으면 새로 추가하는 패턴에서 유용합니다. 트라이 겟 밸류로 조회한 뒤 인덱서로 다시 쓰는 패턴은 탐색이 2번 일어날 수 있는데 컬렉션즈 마샬은 이것을 단일 탐색으로 처리합니다. 비포 코드를 보겠습니다. 트라이 겟 밸류로 현재 값을 꺼내고 그 다음 카운트 인덱서로 새 값을 씁니다. 6번째 줄 트라이 겟 밸류가 탐색 첫 번째, 7번째 줄 인덱서가 탐색 두 번째입니다. 애프터 코드를 보면 collections marshal.get valueref overhead 디폴트가 한 번에 처리합니다. 12번째 줄 이유를 보면 ref int value로 딕셔너리 내부의 실제값 위치를 직접 참조합니다. 15번째 줄에서 ref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ref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 주소를 반환합니다. get valueref overhead 디폴트는 키가 있으면 해당 값의 주소를, 없으면 새로 추가한 슬롯의 주소를 ref로 돌려줍니다. 16번째 줄에서 밸류를 직접 수정하면 딕셔너리 내부의 실제 값이 바뀝니다. 추가 탐색 없이 한 번의 위치 확인으로 조회와 쓰기가 동시에 완료됩니다. 18번째 줄 주석이 핵심을 말해줍니다.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수정하기 때문에 추가 탐색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API는 일반 코드보다 복잡하므로 실제로 성능 문제가 측정된 핫패스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넷 8에는 프로즌 딕셔너리가 추가됐습니다. 이름처럼 한 번 생성하면 수정할 수 없는 딕셔너리입니다. 생성 시점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해시 레이아웃을 미리 계산해두기 때문에 일반 딕셔너리보다 조회 성능이 20에서 30% 빠릅니다. 단 수정이 불가능하고 생성 비용이 높습니다. 한번 로드하고 이후 읽기만 하는 게임 데이터 테이블에 딱 맞는 자료 구조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스킬즈 컬렉션에 to 프로즌 딕셔너리를 호출하면서 키 선택자를 넘기면 됩니다. 이 순간 내부적으로 최적화된 해시 레이아웃이 계산되고 프로즌 딕셔너리가 완성됩니다. 이후 8번째 줄처럼 조회하면 일반 딕셔너리보다 빠릅니다. 스킬 테이블, 아이템 테이블, 퀘스트 테이블처럼 게임 시작 시 로드하고 런타임에서는 읽기만 하는 데이터에 이 패턴을 적용해보세요.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부 구조는 밑줄 버킷즈와 밑줄 엔트리즈 2배열, 시간 복잡 또는 평균 O, 1 있지만 충돌이 집중되면 최악 O, N, 버킷 크기는 항상 소수, 충돌은 체이닝으로 처리합니다. get 해시코드와 equals는 계약을 지켜야 하고 리사이징은 초기 용량으로 방지합니다. try get value는 탐색을 절반으로 줄이고 스트럭트 키는 i 쿼터블이 필수입니다. 가변 키는 사용하지 말고 유니티에서는 시리얼라이저블, 리스트와 어웨이크 변환 패턴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try get value를 씁니다. contains 키와 인덱서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둘째, awake에서 초기 용량을 지정합니다. 게임 플레이 중 리사이징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struct 키에는 i 쿼터블을 반드시 구현합니다. 그래야 박스 명령어가 사라집니다. 넷째, 키는 불변으로 설계합니다. 한 번 넣은 키의 상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섯째, 포이치 중 수정은 금지합니다. 삭제할 키를 미리 모아두고 별도 루프에서 처리합니다. 여섯째, 단넷 8 이상이라면 읽기 전용 데이터는 프로즌 딕셔너리를 검토해보세요. 이 6가지만 지켜도 유니티 게임에서 딕셔너리를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